차트의 기술 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마크로에치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특집을 모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정기 편성을 해서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중근 대표님, 오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자, 일단 시장 코스피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3,200이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3,300을 좀 바라보는 자리가 있는데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제가 그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네. 이 차트는 사실은 그 5분봉이에요. 5분봉. 그러니까 매우 단기적인 오늘 하루, 어제 며칠 동안의 단기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 현재 시장이 약간 그 3천 모함권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3월 3일, 8월 3일 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약간 주춤거림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급등에 따르면 조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봉으로 살펴본다면 그동안에 내내 그 지루한 약간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가 현재 이제 그 그룹의 지지를 받고 탈출했고요. 그리고 기준선으로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다시 흐름이 약간 그 상승세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상승세가 확인이 되려면 이 근처에 이제 3,300 언저리에 버티고 있는 이거 저항대를 어떻게 쉽게 잘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아무래도 과거에도 후행 스팬이 캔들을 걸렸을 때 올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행 스팬에 걸려서 저항을 받으면서 3,300 언저리에서는 좀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왔다가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소간 좀 지루한 모습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강한 상승보다는 지금 지수대에서의 행보 얘기하셨고요.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이 흐름이 저는 기술적 분석 잘 모릅니다만 흐름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코스닥은 차라리 아까 후행 스팬에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현재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항대가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억누르는 저항대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내지는 그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물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쪽을 선택할 거냐, 코스닥 쪽을 선택할 거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훨씬 더 손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 별로 저항대가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술적 흐름에서만 보면 코스닥이 훨씬 더 가벼운 흐름들로 저항 없이 지금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들의 8월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서인데 삼전으로 보기 전에 외국인들 수급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대표님?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물량을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움직임을 본다면 현 선물에 동시에 매수하는 경우보다는 근데 현물을 사면은 선물을 팔거나 또는 현물을 팔면은 선물을 사거나 현 선물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나타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옵션도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한다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방향성의 베팅하기보다는 소위 변동성의 베팅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그 추세나 시장에 보는 뷰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매수하지 않고 현선물에서 따로따로 논다는 이야기는 얘들도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사는 거를 한국의 시장 자체, 한국을 산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거. 그렇다면 최근에 들어오는 매수세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렇죠. 분석을 하게. 삼성전자를 보면 대표님 좋아하시는 일목균형표상 보면 이제 구름대 위로 좀 딛고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위쪽으로 열어놔도 됩니까? 통상의 경우에 이제 일목균형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구름을 이렇게 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구름을 나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의 테스트하는 소위 눌림목으로 한번 보이고 다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름 근처까지 한번 와봤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일목균형표도 일목균형표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어제와 오늘의 그 차트 봉 패턴을 본다면 어제의 그 양봉에 비해서 오늘은 음봉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음봉의 고점은 어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장중이다 보니까 마감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나 오늘의 종가가 계속 더 떨어져가지고 어제의 마감가, 어제 최저가가 81,800원이었는데 81,800원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음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게 전형적으로 말하면 소위 그 장악형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양봉이고 오늘은 음봉으로 나타나면서 장악형은 추세가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마감가가 과연 81,800원 밑으로 내려갈지 어떨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오늘의 마감가가 81,8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런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은 조정은 단기적으로 그치고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익 매물을 받고 말씀드렸듯이 구름의 그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종가가 81,8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 지금 카카오 차트입니다만은 카카오의 경우에 과거에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의 양봉에 비해서 오늘의 음봉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장악형이 나타나면서 이 장악형 이후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오늘 마감가를 보고 난 다음에 향후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내일이 중요하네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어제의 양봉의 이제 저가, 시가, 그 다음에 조금 있지만 그 갭자리 이런 걸 이제 지켜내느냐가 중요하고요. 카카오 얘기 잠깐 얘기하셨는데 인터넷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흐름이 요즘 훨씬 더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좀 봐주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그 장악형이 나타난 다음에 통상 장악형이 나타나면은 조정을 보이는 건 당연해요. 뭐 이렇게 조정을 보일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실제로 카카오도 그 이후에 조정을 보여왔던 것은 분명한 일인데 문제는 카카오가 장악형의 경우에 조정을 보일 때 이 장대 음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물론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카카오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박스권을 탈출하고 아래로 내려가 버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의 상승세가 균형이 약간 좀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의 흐름도 다시 썩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이런 다소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에 장악형에서 나타나는 조정에서 약간 시장의 균형이 약간 아래쪽으로 바뀌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카카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 장악형도 아니고 패턴상으로 봐서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후행스팬이라든지 기준선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그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듯이 네이버냐 카카오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물론 둘 다 좋아 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손이 더 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환율도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체크해야 될 1,140원대인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요. 예. 외환시장 흐름도 기술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그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인 그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계속 1,140원 위에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로 말씀드린다면 전형적으로 구름을 벗어난 다음에, 그죠? 구름을 벗어난 다음에
구름의 지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는 그리고는 다시 구름이 튼튼한 이 구름이 얇았습니다만은 이 얇은 구름조차도 뚫지 못하면서 시장의 달러대 원화 환율은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흐름이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구름 위쪽에서 상승세로 일단은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 같고요. 물론 상승세가 해서 항상 주가가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현재 1140원 근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은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다라고 보여지지 이게 예를 들어서 1157원을 고비로 해가지고 추세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확연하게 바뀌었다고 말하려면은 근본적으로 기준선 근처에 있는 1140원대를 아래쪽으로 무너뜨려야 만약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추세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이지 아직은 그 의심조차도 하기에는 좀 성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 김종근 대표님이 좀 좋게 보시는 예뻐 보이는 기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저는 결국은 아까 우리 배터리 이야기 열심히 네.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TV에서 배터리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저희 2차 전지 내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삼성 SDI 이제 차트로 보더라도 일목균형에 비해서 고전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삼성의 배터리 관련주로서 삼성 SDI 그리고 한솔캐피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서 매수세의 상당히 균형도 좋아지고 있고 구름 위다 그래서 예쁘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셉이라는 종목은 약간 중소형주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장비 스크러버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이고 실적이라든지 재무 구조라든지 수익성 상당히 탄탄한 회사이고 차트로 보더라도 역시 구름 위로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굳이 말씀드린다면 예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운데 삼성 SDI, 또 소재 쪽에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소고장 쪽에 유니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차트 매매 대가에게 듣는 차트의 기술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종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